대표님을 비롯한 이 목회자 여러분들과 또 CBS 가족 여러분들 또 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 부쩍 우리 안성민 의장님이 저 가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생각 중입니다. 좀 전에 안성민 의장이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해버려갖고 제가 조금 김이 빠졌는데 사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구를 거의 600바퀴 모든 사람들이 돌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우리가 기대했던 표가 그렇게 안 나왔을까? 현실이 굉장히 냉혹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그 오일머니의 무서움을 알았고 또 정상국가와 비정상이라고 하지 뭐하지만은 좀 이 민주국가하고 좀 이 전제의 그 국가하고 이 경쟁을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제도의 제약 그리고 이 합리적인 틀 또 투명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교섭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공식 지지받은 나라가 사실 54개국입니다. 그 표도 우리가 못 나왔다는 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충격이었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거의 BI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각국 외교장관들을 한 50명 정도 소국들과 발전도상국, 아프리카, 카리브, 퍼시픽 아일랜드 쪽의 나라들 장관들을 보쌈을 해서 와갖고 보쌈을 해서 투표를 하고 보쌈을 해서 대립을 하는 그 현장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예상했던 표가 훨씬 안 나오고 2차로 가면 또 저희 지지를 하기로 한 나라들이 20-30개국이 있어서 이탈리아 표까지 흡수를 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고 그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어차피 결산을 해야 되니까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저는 뭐 잃은 거는 우리가 유치를 못했다는 것이 잃은 것이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얻은 것이 있는데 우선 뭐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제가 뛰면서 정말 놀랐는데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각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발전도상국들과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을 길게 보아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했습니다. 표는 우리에게 안 줬지만 협력은 정말 대한민국하고 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걸 확실히 그들도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지금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 가능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게 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었고 이번에 대기업들도 열심히 뛰셨는데 그분들도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이나 각 작은 나라들에 별로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은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뛰면서 그 나라의 사정, 그 나라와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또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회의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다 살려나가야 될 자리의 자산입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저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글로벌 부산으로 가야 된다. 우리 비전을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확립을 했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간다는 우리의 비전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로 가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 그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
하게 한다든지 또 산업은행 이전을 한다든지 또 북한 재개발과 에코시티를 비롯해서 부산의 주요 전략 거점을 제대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과제들이 좀 더 또렷해졌고 또 그 일정을 대폭 압축할 수 있었고 또 엑스포라는 것을 유치를 계기로 해서 얻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저는 두 번째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산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모은 적이 있었는가 되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하나됨을 보았고 그 하나됨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였다.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말 위대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엑스포 유치나 또 뭐 제도전이나 또는 그런 메가 이벤트 또는 거대한 우리의 그 새로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힘을 모으고 과제를 분명히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걸 구현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부산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고 저희 참 엑스포 끝난 그 유치 결정되기 전후로 해서 제가 거의 한 달 잠을 하여튼 굉장히 설쳤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조금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달려왔던 과정을 한번 복귀 제대로 해서 조금 더 쉼이 없이 지침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엑스포 유치 전에 대통령실하고 저희 부산시가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컨틴전스 플랜을 쭉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 컨틴전스 플랜이 지난주에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 그래서 가덕도공항 차질 없이 하겠다, 산업은행 확실히 이전하겠다, 그리고 북한 재개발, 그 엑스포 유치 못지않은 그런 국제적인 기지로 거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부산 전체를 싱가포르에 비견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예전에 제주도에서 국제 자유도시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만은 거기 그것 이상에 해당되는 특례를 만들어서 부산을 기업하기 좋고 사람 오기 좋고 또 여기서 글로벌 수준의 그 국제관계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특례 규제 자유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저희하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고 곧 의원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오늘 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현해낸다면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단지 부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뭐 이전에 제가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의 조영태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출산율 1.0이 떨어지는 도시 국가가 또 있다. 어디냐?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한민국인데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몰려드는 그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집중이 심하다 하더라도 도쿄도 그렇고 뭐 파리도 그렇고 이 정도 집중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공통점이 저출산이 굉장히 심한 초저출산을 보여주는 지역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그 공통점이 뭐냐? 과잉 집중, 그 다음에 초과당 경쟁.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런 과잉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사실 그런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확립을 하기가 어렵고 그 속에서 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만연되더라 하는 게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관계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저는 늘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전국의 2만 샘플 청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이 청년 삶의 만족도가 1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의외라고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꼴찌가 인천입니다.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서울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2만 샘플의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조사인데 2만 샘플이나 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고립감,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게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수도권이 온 청년들, 전국의 청년들을 다 빨아올려서 이 청년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금수저자식이 아닌 이상 올라가고 전부 원룸 생활하고 오피스텔 생활하고, 그리고 그 과당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거기서 꼭 위너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거기서 중하로 가라앉게 되면 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어떻게 지내다 보면은 혼기 놓치고 결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서울의 출산율이 0.5에 머무르는 겁니다. 부산도 물론 낮지만 우리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초저출산, 홍콩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카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몇 개 얘기가 더 있는데, 이런 과잉 집중, 초과당 경쟁을 하는 데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더라. 그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빼야죠. 그리고 우리 부산이 비록 청년들이 그동안 많이 가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그 속도가 줄어들었고 저는 곧 똔똔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가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면에서 그 일자리나 경제적 규모에서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다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사는 게 어쨌든 좀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빡빡한 느낌을 덜 주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평소 자신들의 친밀성의 관계 테두리 내에서 이 사회적 관계를 영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경제력은 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걸 높이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만 우리가 추가해주면, 또 몇 가지만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부산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부산이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모든 기술과 자본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게 몰리는 이 현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부산시가 인식을 정확히 같이 하는 부분은, 자, 이게 수도권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금 초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갭이나 불평등 문제들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을 하고 또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서울하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나눠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떡을 나눠주는 정책으로는 이게 안 된다. 떡시루를 어딘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떡시루 만들 데가 어딨냐? 대한민국에. 서울 말고 부산밖에 없어요. 여기서 부산에서 만들고, 부산과 연결되어 있는 부울경, 또 부울경과 연결되어 있는 남부권 전체를 그 허브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함께 병행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올바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방지대 정책이고, 그 정책은 바로 우리 부산시가 입안을 해서 관철시킨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 건 부산의 전략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90년대부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취해서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수준의 도시가 됐다면, 또 그런 도시를 대한민국이 하나 더 갖고 있다면, 서울 말고 하나 더 갖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되었겠냐. 그래서 그게 전 굉장히 좀 아쉬운 겁니다. 과거에 저도 뭐 정부에 책 있는 자리에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그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사실 하려고 했던 건 그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 번 더 해보자는 우리의 기획이었고, 그 기획은 지금도 엑스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고 우리의 비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서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산도 있네. 근데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에 150개국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엑스포 유치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했고 그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돌아간 사람들은 부산에 대해서 오케이, 부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부산이 그리고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서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다 알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자매도시도 20여 개가 늘어서 지금 자매도시도 그 5도시가 거의 60여 개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도시외교의 지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역이라든지 기술협력이라든지 인재협력을 할 수 있는 지평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또 세계의 자본들이 부산에 주목하는 이런 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 유치도 부산은 조그만 기업들밖에 없어갖고 기업 유치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기업 유치 액수가 3천억, 4천억에 불과했어요. 지금 계속 제가 들어온 다음에 조 단위로 돼서 금년에는 4조를 돌파했어요. 내년에는 6조를 돌파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부산의 매력을 그렇게, 브랜드 가치라는 게 그런 건데, 부산의 매력을 그렇게 못 느끼던 기업이나 자본들이 부산 이거 잘 하면은 이게 글로벌 허브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서울 다음의 잠재력이 있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땅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마침 좋은 땅들을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북한도 개발해냈고, 에코시티도 개발했고, 기장도 개발해놨고, 또 이 지금 센텀 2도 곧 개발을 할 거고, 또 가덕도 공항 배후에 엄청난 에어시티를 저희가 개발을 할 거고, 이게 좋은 땅들이 생긴다. 좋은 땅들이 생기면 그 땅에 투자할 그 기업들이 생기는 거고, 그 기업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물밀듯이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걸 끌어들이는데 부산이 이미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세계 2위 환적항이고 7위의 컨테이너항이고, 보도를 보셨는지 보셨겠지만 금년에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환적 물동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환적 물동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의 위치가 좋다는 얘기예요. 환적이라는 것은 와서 여기를 거쳐서 어디를 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게 정말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인천은 물론 뭐 상대가 안 되고 중국의 많은 항구들보다 이 환적항으로서는 여기가 훨씬 매력이 있고, 싱가포르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살려나가야 됩니다. 항만을 스마트화하고 그런 어떤 이곳의 외국 상선들을 더 많이 들여서 그런 어떤 해운을 여기 세계적인 싱가포르에 못지않은 항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물류공항이 있어야 돼요. 창의공항이 있듯이 부산에 물류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가덕도 공항을 많은 분들이 우리 여행하기 편한 공항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여행하기 편한 공항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물류공항으로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물류공항. 지금 대한민국 항공 물류의 95%가 인천공항에 있는데, 세계는 이미 택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환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환적공항, 물류 환적공항을 여기 동시에 갖는다면 그 시너지가 저는 상당하리라고 보고, 이것만 성공하면 가덕도 활주로 하나를 또 바로 만들어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항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배후의 물류단지를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 배후에 지금 국제 자유 물류 도시를 기획을 해서 거기에 물류 거점을 만들어서 그 물류 거점에 최첨단 물류 시스템들을 가진 물류 도시가 되면 그게 바로 물류 수요를 또 창출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항공 물류 수요, 그 경소 단박의 항공 물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 도시를 거기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